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2일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 연휴 밥상에서 어느 정당 또는 어느 정치인이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흥미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이 어떤 인물과 어떤 정당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느냐를 집계를 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데이트랩을 통해서 설 연휴 기간 9일에서 11일 사이 주요 정치 키워드의 검색량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 요 세 가지 키워드가 집중적으로 검색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좀 뒤로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과 개혁신당, 그리고 제3지대 합당, 뭐 이런 이슈가 설 민심에 상당히 먹혀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트랩 통계에 따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연휴 기간 평균 검색량 지수가 100에서 100 기준으로 86이 되어 가지고 선두. 2등은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74, 3등이 윤석열 대통령 56, 그 다음이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0, 김건희 여사 34, 조국 전 법무장관 25 순이었습니다. 근데 정당별로 보면은 개혁신당이 검색량이 기준으로 72를 차지해가지고 압도적 선두였습니다. 뒤를 이어 국민의힘 14, 더불어민주당 7, 녹색정의당 순이었습니다. 즉 연휴 시작하자마자 개혁신당 중심으로 제3지대가 통합하기로 했다 하는 선언이 먹혔다는 거죠. 다음 데이터랩 통계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평균 검색량 지수는 압도적으로 1위 90이었습니다. 2등이 이준석 대표로 83이었습니다. 3등이 이낙연 대표 62,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56, 윤석열 대통령 53, 이재명 대표 50, 김건희 여사 41 순이었고, 정당별로는 역시 개혁신당이 검색량에서 압도적으로 84, 1위였고, 국민의힘은 12, 더불어민주당 11, 녹색정의당 10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음과 네이버 통계에서 공통적으로 한동훈, 이준석 개혁신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렇게 됩니다. 시사저널은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와 제3지대 세력의 합친 개혁신당이 연휴 기간 이슈몰이에 톡톡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정당 정체성과 정책 기조 등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깜짝 합당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총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고,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이 모여 만든 당, 온갖 세력의 잡탕밥 등 혹평도 있었지만 관심 끌기에는 성공한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이재명 대표의 검색량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는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하면서 통합정당의 지도부 구성에 나섰는데, 그는 개혁신당 중심의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통합 과정에 대해서 당명도 대중에게 가장 먼저 인지도가 높아진 게 개혁신당이고, 당대표 인지도 면에서도 개혁신당 쪽이 유리하다고 다들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이 급물살을 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창당을 해간 이준석의 개혁신당 중심으로 지금 제3지대가 통합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낙연 대표와의 공동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미래 지지층에도 어느 정도는 외견상으로 만족할 만한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제3지대 통합 결정에 반발해서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개혁신당 측 지지지 않은 당원들이 개혁신당의 후속 인선을 보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개혁신당 중심으로 지금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발표한 당직 인선에서도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을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천하용인의 멤버인 허은하 전 의원과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당대변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개혁신당 측의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 유임되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추가로 선임되어 공동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해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이 각 1인 추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개혁신당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가능한 한 많이 내는 전략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연휴가 지나면 40명 정도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로 다른 세력에서 등록하는 후보들 또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후보들까지 해서 충분히 많은 수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11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위성정당은 가짜다, 거대 야당 꼼수 정치의 상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제3지대가 정리가 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 양당 대결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일단 돌파구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선택해 달라고 들이밀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고 한쪽은 극좌 운동권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검사 독재도 안 되고 운동권 독재도 안 된다. 이제는 제대로 된 대화의 정치를 한번 해보자는 세력이 우리를 찍어주세요 하면서 총선 이슈를 선점한 기분이 듭니다. 이번 총선 이슈가 단순하게 국민의힘 대 민주당 중에 양자택일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선택이 있다. 이 제3의 선택이야말로 한국의 정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성공이고 여기까지 온 데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리더십이 결정적이었다. 작년 연말만 해도 신당 못 만들 것이다. 신당 만들어 봤자 외면당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3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세 가지 쟁점입니다.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끝장낼 것이냐, 아니면 극좌 운동권 기득권 세력을 끝장낼 것이냐, 아니면 검투사 정치를 끝장낼 거냐 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보다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은 역사적 의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